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저희 이제 소방기술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소화활동 설비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 건 소화활동 설비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소방공무원들이 사용을 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여기가 기출 문제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위주로 보시고 소화활동 설비는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 더 뭐 추가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보충을 해드리고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 위주로 그냥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화활동 설비 종류에 뭐가 있습니까? 그건 알아야죠, 여러분들. 종류는 제가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부적인 게 안 나온다라는 거, 내 말은 뭐 구성 요소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것만 가져가자라는 거지, 내가. 그래서 자, 그럼 소화활동 설비 종류 불러보세요. 응? 지금 설마 기억 못하는 거야, 우리? 앞에서 했잖아. 재연, 연결송수관, 연결살수, 연소방지, 무통, 맞아요? 비콩까지 6가지 탁 쳤을 때 나와야 돼. 야, 소화활동 설비 종류 불러봐. 이러면은 6가지가 타타타닥 나와야 돼. 왜냐면 그 종류는 워낙 많이 나와서. 맞습니까? 그럼 소화활동 설비의 가장 첫 번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다? 제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연은 뭐를 제어하는 설비냐면 말 그대로 연기를 제어하는 설비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연기를 제어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연기를 어떻게 제어해, 솔직히 얘기하면. 연기가 뭐기 때문에, 기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뭐 요 정도를 빼주고 싶다, 연기를 바깥쪽으로, 또는 연기를 내가 넣어주고 싶다, 또는 공기를 넣어주고 싶다. 연기를 넣으면 죽겠죠, 사람이. 연기를 빼주고 싶다, 신선한 공기를 넣어주겠다, 이렇게 제어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요. 아셨죠? 근데 이제 설비상으로 어떻게 보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제연 같은 경우가 누구한테 좋은 거냐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제실자들한테도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 나게 되면은, 맞죠? 여러분들 불이 나게 되면은 앞을 봐야 되는데 그 앞이 잘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피난하기도 힘들고 소화하기도 힘들고, 맞습니까? 자, 근데 이게 소방공무원한테도 좋다라는 게 뭐냐? 연기를 빼줘야 뭐를 끌 수 있어요? 들어가서 불을 끌 수 있잖아요. 소방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조금 잘 잡아 두시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소화활동 설비가 소방관한테 좋다, 또는 소방관이 어떻게 보면은 필요로 하는 설비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근데 이 제연이라는 게 2가지가 있어요. 거실 제연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특피 제연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나마 나올 만한 게 저는 거실 제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피보다. 근데 뭐 특피 쪽도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그럼 거실 제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책에도 제가 특피 제연 말고는, 특필 제연 말고 이제 거실 제연을 제가 먼저 넣어놨는데, 이 거실 제연 쪽에 가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여기 하나의 실이 이렇게 있는 거야. 하나의 개방된 공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거실이라는 공간이 있으면 여기서 불이 났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럼 여기에 뭐가 나와요? 얘가 나오죠. 연기. 그죠? 연기가 막 뭉게뭉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빨리 빼줘야죠. 빨리 빼줘야죠. 여기다가 우리가 뭐를 달아놓냐면 송풍기라는 걸 달아놓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하나 달아놓는 거야. 팬을 달아서 여기서 연기를 바깥쪽으로 빨리 빼줘야 되는 거죠. 자, 이름이 송풍기라는 게 달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연기가 왔을 때 빨리빨리 빼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선풍기는 그냥 선풍기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선풍기 날이 엄청 빨리 돌아서 바깥쪽으로 빨리빨리 어떻게 보면 연기를 빼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연기가 나가요. 연기가 막 나가요. 자, 연기가 나갔으니까 안쪽에 산소나 공기, 그죠? 신선한 어떻게 보면 산소나 공기가 좀 모자랄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팬을 하나 더 달아요. 송풍기를 하나 더 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기라는 걸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셨습니까? 근데 이 급기를 잘 안 하죠. 왜요? 신선한 공기 좋다 이거야. 사람 입장에선
왜냐면 안쪽이 연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안쪽에서 한번 빼주겠다, 빼줬으니까 신선한 공기 한번 넣어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불 입장에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화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거야, 얘. 거실 재현에선 급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얘를 배기라고 얘기하거든요. 배기가 중요한 거라고요, 배기. 아셨죠? 그래서 이 배기 중심으로 거실 재현을 배울 때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소방학개론 말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자격증을 따거나 또는 다른 것들을 배울 때는 보통 요 배기, 배출 중심으로 강의를 듣게 될 겁니다. 나중에. 자, 그럼 재현 설비는 결국 뭐가 중요한 거다? 결론. 요 연기를 얼마나 빼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재현 설비는 소화활동 설비의 일종이다. 건물의 화재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을 감지해서 화재실에 연기는 배출하고 피난 경로인 복도 계단 등에서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거주자를 연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방대가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뭐를 제어하는 거다? 연기를 제어하는 설비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게 재현 설비 개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재현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죠? 밀폐 재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옆에다가 자연이라고 넣어놨죠. 여러분들 이 자연 재현 방식이라는 건 얘가 달리지 않는 겁니다. 기계를 달아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는 밀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떻게 보면은 산소 공급이나 이런 걸 차단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실 안에 연기가 찰지언정 다른 실로는 뭐가 가지 않게, 연기가 가지 않게 그 실을 어떻게 보면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저는 밀폐 재현 방식이라는 게 있고, 자, 자연 재현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연 재현 방식도 송풍기 달아놓지 않는 거예요. 아까 밀폐 재현이 자연 재현의 일종인 거고 자연 재현 방식도 마찬가지로 송풍기를 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송풍기를 달지 않고 그냥 요거 하나 뚫어 놓는 거야. 그래서 배기구. 그러니까 배기구라는 건 이제 구멍을 하나 뚫어서 그쪽에 자연스럽게 뭐가 나갈 수 있게. 연기는 어차피 어디로 가요? 뜨거우니까 위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에다가 구멍 하나 뚫어 놓는 거야. 구멍 뭐 한 2개 정도? 그러면 그 구멍으로 뭐가 나가요? 연기가 나가는 거죠. 됐죠? 자연적으로 송풍기를 달아놓지 않는 방식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자, 스모크 타워 재현 방식이라는 것도 있대요. 이것도 자연 재현의 일종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이 정도 보십시오. 루프 모니터라는 걸 단대요. 루프 모니터. 루프 모니터 스모크 타워고 얘는 송풍기가 달리지 않는 자연 재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자, 이렇게 배연구만 그냥 하나 그냥 구멍만 하나 뚫어놨죠? 대표적인 자연 재현 방식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가보면 루프 모니터라는 걸 달아놨죠? 얘 이름은 스모크 타워 재현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루프 모니터라는 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붕 하고 불게 되면 얘가 뱅글뱅글뱅글 돌아요. 뱅글뱅글뱅글뱅글 돌면서 안쪽에 있는 연기가 자연적으로 나갈 수 있게. 이거 여러분들 아파트 옥상이나 또는 건물 옥상에 가보면 약간 이렇게 은색으로 돼가지고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있어. 이 봤다고 해야 돼. 그래야 수업 진행이 되니까.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게.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계에 의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외부 풍에 의해서, 외부 풍압에 의해서, 외부 풍량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럼 자연적으로 돌아가면 안쪽에 있는 게 자연적으로 이쪽으로 빨려 나오게 하는, 얘 이름이 뭐다? 루프 모니터다. 루프 모니터.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계 재현 방식이라는 게 있죠. 자, 기계 재현 방식을 많이 쓰죠. 이 기계 재현 방식이 얘를 달아놓는 방식입니다. 뭐야? 송풍기. 그래서 송풍기를 달아놓는데 이 송풍기를 우리가 양쪽에 달아놓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도 송풍기, 여기서도 송풍기. 즉 급기도 송풍기가, 배기도 송풍기가. 그럼 여기는 기계인 거죠. 두 개 다 기계를 달아놓은 거야. 즉 내가 신선한 공기도 기계로 불어넣어주고 안쪽에서 발생한 연기도 기계로 빼주겠다. 이게 일종 기계 재현이래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거는 좋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넣어줄 때 얘 자체가 오히려 뭐를 커지게 할 수 있다? 화염을 커지게 할 수 있고 화세를 커지게 할 수 있더라 라는 거죠, 제 말은. 됐나요? 근데 이제
돈이 좀 많이 들 거고 틀림없이.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자, 일종 기계 재현 방식이라는 건 송풍기를 양쪽에 다 달아 놓는 거예요. 급기와 배기 쪽에.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이런 그림 넣어놨죠? 가보면 송풍기 기계, 송풍기, 여기도 기계. 맞습니까? 자,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 다 기계를 설치해놨죠. 자, 몇 종 기계 재현이라고요? 얘가 1종 기계 재현입니다. 자, 본문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종 기계 재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기는 기계고 배기는 자연이래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급기를 뭘로 하는 거야, 이거는? 기계로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건 자연적으로 나가게 하고. 잘 안 쓰죠? 잘 안 씁니다. 오히려 여기다가 기계를 다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3종을 제일 많이 써요. 급기가 자연이고 배기가 기계다.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급기 자연적으로 들어오고 여기다가 기계를 달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계 재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1종, 2종, 3종이 있는데요. 급기, 배기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나눴을 때 1종 같은 경우는 여기도 기계, 배기도 기계. 2종은 기계, 자연. 자, 3종, 여기가 자연과 기계.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됐나요?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여기라고. 여기가 아니고 3종. 여기를 제일 많이 쓴다고요. 왜냐면 여기를 기계로 빼주는 게 좋겠죠. 연기를 자연적으로 넣어주고. 기계로 넣어주기는 오히려 불이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쓴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거실 재현 쪽에 가보면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자, 재현구역이란 해가지고 나와있죠? 재현 경계로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경계구역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재현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재현 설비를 컨트롤할 만한 하나의 구역. 걔를 우리가 이제 재현구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결국 연기를 빼줘야 되는 구역을 우리가 재현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것도 너무 넓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런 개념이 뒤에 또 나옵니다. 자, 재현 경계란, 자, 이거 보십시오. 연기를 예상 재현 구역 내에 가두거나 또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보나 재현 경계벽 이런 것들을 설치한 것을 얘기한대요. 근데 보라는 게 뭐냐면 천장에 가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구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연기가 이렇게 나게 되면은 연기는 이 보에 의해서 뭐가 될 수 있냐면 차단이 될 수 있거든요. 옆으로 가는 게. 마찬가지 또 여기다가 보가 있다?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걸 또 연기가 얘가 차단을 할 수가 있겠죠. 보라는 게.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여기를 하나의 재현구역이다 라고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재현경계벽이라는 걸로 또 재현경계를 나눌 수가 있대요. 자, 재현경계벽이라는 건 뒤에 가보면 이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지하철 같은 데 왔다 갔다 하거나 또는 어떤 건물에 갔을 때 왔다 갔다 할 때 특히 지하층이 있는 곳에 가보면 계단 올라가기 전에 이런 게 이제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걸로도 나눌 수 있대요. 얘도 천장에 있는 구조물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왜 설치한 거예요? 만일 여기 지하철 승강장에서 불이 나게 된다면 그 불이 나서 발생하는 연기가 사람들이 대피하는 요 계단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위쪽에 약간 어떻게 시켜주는 거야? 연기를 체류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구조물입니다. 자, 얘 이름이 뭐라고요? 재현경계벽. 그래서 이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근데 얘는 밑에 가보면 재현경계가 되는 벽인데 가동형이라는 건 이제 불이 나면 내려오는 거. 또는 뭘로 사용할 수 있대요? 고정형. 그러니까 고정형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게 그냥 벽을 딱 쳐놓는 거죠. 자,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경계폭이라고 나와 있죠? 재현경계폭. 자, 재현경계폭은 우리가 아까처럼 재현경계벽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 천장으로부터 요 하단까지 거리를 우리가 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현경계폭. 그리고 수직거리라고 하면은 여기를 수직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요 그림으로 그냥 한번 보십시오. 수직거리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폭이라는 건 길면 길수록 좋거든요. 왜요? 여러분들 얘가 길다라는 건 그만큼 연기를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체류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따가 이상 기준이 있고, 수직거리는 길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사람만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내 기준이 있다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설치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됐죠? 그래서 폭하고 수직거리가 그런 걸 얘기하더라라는 거 한번 보시고, 연기 제어가 예상되는 구역을 예상 제형 구역. 연기의 제어가 요구되는 예상되는 구역이 아니고 요구되는 구역을 예상 제형 구역. 자, 얘가 둘 이상 있으면 공동 예상 제형 구역이라고 얘기하겠대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는데, 뭐 유입풍도 배출풍도 이런 게 있죠. 제가 아까 공기를 넣어주기도 하고 연기를 빼주기도 한다 그랬죠. 그럼 걔네를 여러분들 오픈된 공간 안에서 빼주는 게 아니고, 오픈된 공간 안에서 실내 공기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나가는 연기, 들어오는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대요. 길. 그 길을 우리가 풍도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쪽을 유입풍도, 나가는 쪽을 배출풍도라고 얘기하겠대요. 그래도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제형구역을 우리가 면적을 산정을 하는데, 경계구역처럼 경계구역은 600, 그죠? 한 변의 길이 몇 메타? 50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형구역은 1000으로 얘기한대. 1000. 그리고 거실과 통로는 각각 제형구역을 하고, 통로상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몇 메타? 60m. 하나의 제형구역은 60m 원내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요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면적은 1000이고 길이는 얼마다? 60이다. 요 정도 그냥 체크하시면 돼요. 네, 읽어보십시오. 자, 제형구역의 구획. 제형구역을 나눌 때는 보나 제형경계벽으로 하래요. 그리고 그 보나 제형경계벽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그죠? 그리고 성능을 인정받은 걸로 하고, 화재 시에 쉽게 변형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파괴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연기 누설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개념들이 나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제형경계는 제형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여야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여기가 폭, 여기가 수직거리, 그죠? 여기 0.6m 이상, 여기 2m 이내.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m를 또 초과할 수 있다. 이런 기준도 있고요. 그리고 제형경계벽은 배연시, 그러니까 연기를 배출했을 때 기류에 따라 이게 막 흔들리면 안 된대. 가동식 이게 숨어있다 내려오는 건데,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을 해. 급속히 하강해서 이게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제연설비 나와 있는데, 얘는 특필이에요. 특필. 여러분들 특필을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특피가 뭐냐면, 계단실에 내화 성능을 넣어두면, 제가 얘 이름이 무슨 계단이라고 얘기하냐면 피난 계단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계단실에 내화 성능이 들어가 있으면. 자, 근데 이 피난 계단에다가 제가 제연 설비까지 넣게 되면, 그때는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얘로 바뀌어요. 특피. 아셨죠? 특별 피난 계단으로 바뀝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특피 쪽의 계단실 또는 특피 쪽의 부속실에 우리가 뭐를 하는 방식? 제연을 하는 방식이 거실 제연과 다르게 또 하나가 있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플랩 댐퍼, 뭐 유입 공기 막 쭉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봅시다. 이런 것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서 기본적인 개념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있죠. 계단실. 계단실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부속실이라는 공간이 있네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빌딩에 갔어요. 또는 어떤 이제 건물에 갔어요. 자, 근데 내가 이제 계단실을 나가고 싶은 거야. 어디? 계단실을 가고 싶어요. 자, 계단실을 가려고 내가 방화문을 딱 열어요. 열었는데,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되게 조그만 공간이야. 그냥 한 평? 2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방화문 그냥 이렇게만 설치되어 있고 텅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벽에 보니까 뭔가 약간 쇠 같은 문 같은 게, 소화전 같이 생긴 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걔 이름이 뭐냐면 급기댐퍼야. 급기댐퍼. 이름이 뭐라고? 급기댐퍼. 급기댐퍼. 그래서 이렇게 급기댐퍼가 설치된 곳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속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건물에 갔을 때 계단실 가기 전에 정말 조그만 실 하나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 조그만 실이 제연설비의 급기댐퍼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라고.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념이 뭐냐면 화재실에서 불이 나요. 그럼 여기서 연기가 발생해서 연기가 계단실 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계단실 쪽으로 연기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피난하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이 부속실이라는 곳에서 급기 댐퍼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바람을 불어넣어 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람을 불어넣어 주는 거라고요. 바람을. 급기를 해주는 거라고, 바람. 그러면 여기에 연기가 들어오다가 여기서 뭔가 밀고 있으니까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온다. 그러면 거실 제형과 다른 점, 여기는 뭐가 중요하다? 급기가 중요한 거야. 급기. 얼마나 넣어주느냐. 얼마나 넣어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느냐라는 거지. 맞습니까? 네. 요거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자, 여기 부속실에만 급기하는 방식이 있고요. 계단실에만 급기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동시에 급기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나머지 개념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적정한 뭐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차압. 그러니까 압력이 여러분들 여기가 예를 들어 10파스칼이라는 압력이 있으면 여기를 조금 더 압력을 높게 해야 돼요. 급기를 했을 때. 그래서 몇 파스칼 이상 차이가 나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40파스칼 이상 압력 차이를 나게 해라. 즉 여기서 급기를 할 때는 최소한 50파스칼의 압력으로 밀어줘야 얘가 들어오지 못하게 설계를 해줘라 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거실 재현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고 빼주는 게 중요한 거고 특히 쪽 부속실 재현 쪽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넣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불어 넣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재현구역의 선정, 계단실, 부속실 동시 재현 또는 부속실 단독 재현, 계단실 단독 재현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계단실, 부속실 동시에 급기, 부속실만 급기, 계단실만 급기하는 방식이 있대요. 됐죠? 네, 이런 것도 하나 보시고요. 차압 기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겁니다. 40파스칼 이상. 근데 이게 40파스칼 이상을 내가 밀어주고 있을 때 이게 또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문이 안 열려요 또. 야, 연기만 들어오지 못하게 압력을 줘야 되는데 이게 사람도 못 들어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게 있어. 문을 여는 힘은 몇 뉴턴이야? 110뉴턴이야. 110뉴턴 이하로 해라.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네, 읽어보십시오. 네,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설비로 갑니다. 연결 송수관. 자, 요거는 송수구에서 소방차가 물을 보내주면 건물 내에 어디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방수구 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구성 요소를 보면 이런 애들이 있대. 송수구, 방수구. 요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송수구가 옥외, 방수구가 옥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건물 바깥쪽에 외벽에 우리가 뭐를 설치해 놓냐면 송수구라는 걸 설치해요. 그리고 건물 내부에 방수구라는 걸 설치해서 외부에서 내부로 물을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부에 뭔가 성화활동시 필요할 때 또는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물이 나오지 않을 때. 됐죠? 그냥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특이하게 자동 배수 밸브라는 게 설치가 되고요. 뭐 체크 밸브라는 것도 설치가 되는데 요거는 뒤쪽에서 제가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송수구가 뭐고 방수구가 뭔지 꼭 암기를 해 주십시오. 송수구는 외벽, 방수구는 내벽. 뭐 구조물의 외벽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건물 내벽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송수구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 지금 연결 살수라고 되어 있지만 어차피 연결 송수관 송수구, 연결 살수 송수구 어차피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생긴 것만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소방차가 와서 소방 펌프차가 접결을 하고 건물 내부로 물을 넣어주는 설비예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제가 건식과 습식이라는 걸 구분을 해서 넣어놨어요. 연결 송수관. 자, 여기 건물 외부에 얘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건물 내부에 방수구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외벽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게 외벽, 건물 외벽. 바깥쪽, 안쪽.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눈에 보이는 쪽에 송수구라는 걸 설치를 하는 거죠. 구멍이 두 개면 쌍구형, 구멍이 하나면 단구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물을 넣어주는 거야. 건물 내부로. 그럼 여기 외벽 쪽에 얘가 꼭 하나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자, 이름이 뭐예요? 배수 밸브. 근데 이게 자동 배수 밸브예요. 즉
소화 작업을 한 다음에 자동으로 뭐를 빼주는? 물을 빼주는. 왜 빼줘야 될까요? 평상시에 이 바깥쪽에 물이 차 있으면 겨울철에 얼 수 있겠죠. 또 나중에 사용했을 때 물때나 이런 것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동으로 배수해주는 자동 배수 밸브라는 걸 꼭 설치를 해주고, 건물 안쪽으로 한번 들어간 물은 다시 한번 나오지 않게 체크 밸브라는 걸 걸어줘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그리고 여기다가 또 배수 밸브 하나를 또 설치하죠. 자동 배수 밸브. 그 이유, 자, 얘 이름이 건식이죠. 건식이니까 건식은 안쪽에 물이 차 있으면 안 되거든. 물을 싹 빼줘야 돼. 그래서 자동 배수 밸브가 달리는 거고, 자, 습식은 안쪽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습식 같은 경우는 여기 고가수조에 의해서 물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여기 뭐가 없어요? 얘가 없죠. 자동 배수 밸브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핵심 부품들을 알고 계시라는 거야.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여기가 보면 방수구, 이런 애들이 달리더라. 그리고 원래는 이 옆에 방수기구함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건 이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연결 살수 설비. 자, 이게 연결 송수관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연결 송수관은 끝에 방수구가 달려 있는 것 뿐이고, 이거는 물을 송수구에서 방수구로 보내주는 것 뿐이고, 지금 우리가 연결 살수라는 걸 배울 땐 얘는 송수구에서 물을 어디로 보내주는 거예요? 헤드로 보내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연결 살수는 어디에 설치하냐면 지하층이나 지하가에 설치합니다. 아셨죠? 자, 개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로부터 송수구를 통해 헤드로 소화하는 설비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구성 요소에 가보면 송수구, 배관, 밸브, 헤드,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체크 밸브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달려요. 체크 밸브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달리고, 연살에 가보면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넣어놨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 지하층이나 또는 지하가 이런 데는 소방관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바깥쪽에서 소방차가 와서 물을 보내주면 자연적으로 지하층이나 지하가에 뭐가 나갈 수 있게, 물이 나갈 수 있게, 그죠? 그래서 이런 헤드를 설치를 해놓는 거죠. 근데 이 헤드를 우리가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또는 폐쇄형 헤드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개방형 헤드는 연결 살수 설비에서만 쓸 수 있는 전용 헤드고요, 이 폐쇄형 헤드는 일반 요 헤드입니다. 자, 무슨 헤드요? 스프링클러 헤드. 됐죠?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개방형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아까는 끝에 방수구가 달려있던 것 뿐이고, 얘는 끝에 뭐가 달려있는 것 뿐이에요? 헤드가 달려있는 것 뿐이죠. 자, 연결 살수, 연결 송수관 차이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오케이, 그렇구나. 자, 이제 다음 비콘입니다. 비콘. 자, 요거는 소방대가 활동을 할 때 혹시나 정전이나 또는 화재 시에 장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220V를 사용할 수가 없을 때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 우리가 비상 콘센트 설비라는 걸 설치를 한답니다. 그래서 뭐 전원, 배선, 콘센트, 그리고 요 콘센트를 넣어놓는 보호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대요. 네, 뭐 됐습니다. 요거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비상 콘센트 실제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220 꼽아서 네, 전기 끌어다 쓰는 거죠. 맞습니까? 네, 요거 하나 보시고요. 진짜 콘센트처럼 생겼습니다. 거기 그림에 가보면 아마 콘센트 제가 넣어놨을걸요? 그죠? 콘센트 넣어놨죠. 그런 식으로 해서 비상 콘센트라고 써 있어요. 자, 이제 6번째 무선통신 보조 설비입니다. 자, 요거는 지하층이나 지하상가 화재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와 지상의 소방대원 사이의 연락은 무선교신이 가장 효과적이다. 지하층이나 지하상가는 그 구조상 전파의 반송 특성이 나빠서 무선교신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지하층이다 보니까 지상층의 소방대와 이 무선통신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설치한대요? 무선통신 보조설비라는 걸 설치한답니다. 이와 같이 지하층이나 지하상가에 무선 전파가 도착하기 어려운 곳을 보충하기 위해
누설 동축 케이블이나 안테나를 설치해서 원활하게 무선 교신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무선통신 보조 설비이다. 자, 개요 읽어보십시오. 즉 지상층과 지하층 소방대 사이의 무선 교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설비가 무선통신 보조 설비랍니다. 그래서 주요 구성 요소가 이런 게 있대요. 누설 동축 케이블,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증폭기, 안테나, 무선기기 접속 단자 이런 게 있답니다. 구성 요소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케이블, 분배, 분파, 혼합, 증폭, 안테나, 무선기기, 접속 단자. 자, 그럼 누설 동축 케이블이란 동축 케이블의 외부 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이다. 요거 이따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읽어보십시오. 자, 분배기.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한대요.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 균등 분배를 위해 사용한답니다. 이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게 그냥 그 음성 있죠, 우리 무선. 걔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분파기. 서로 다른 주파수에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 주파수 합성된 걸 분리하기 위해 분파기. 분배기는 신호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 신호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를 하는 거. 혼합기. 둘 이상의 신호가 들어왔을 때 걔를 출력을 원활하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러니까 좋은 조합으로 만들어주는 애다 라고 되어 있고, 증폭기.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그냥 감도를 개선하는 장치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림에 가보면 이런 거 제가 넣어놨죠. 그래서 여기 지상소방대가 무선기 접속단자라는 곳에 무전기를 꼽으면, 맞아요? 그럼 지하의 소방대가 여기다가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무전기를 가지고 있을 때 여기에 누설 동축 케이블이라는 게 설치가 된다고요. 그래서 누설 동축 케이블을 보면 케이블에 이렇게 빵꾸가 나 있어요. 그럼 이 빵꾸가 나 있는 거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전파가 들어가는 거, 전파. 전파가 들어가서 이 전파가 이쪽으로 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원활하게 분배하기 위해 분배기라는 걸 또 설치하고요. 자, 그래서 이 케이블 이름이 누설 동축 케이블이고, 또는 여기다가 이제 안테나를 설치하는 방식도 있대요. 안테나. 됐죠? 그리고 여기 말단에 무반사 종단 저항이라는 걸 설치한답니다. 그냥 손실을 줄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증폭기. 요거는 이제 조그만 신호를 큰 신호로 바꿔주는 증폭기라는 게 설치가 된답니다. 네, 이런 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입니다. 여러분들 지하구 뭔지 아시죠? 내가 법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하구란 뭐라 그랬어요? 전력이나 통신선, 가스, 냉난방, 이거를 지하에 집합 수용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왜냐면 도시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아래에다가 다 넣어 놓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이 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죠. 점검, 보수, 어때야 돼요? 가능해야죠. 맞죠? 여러분들 이런 지하구라는 공간이 있더라. 자, 제어반이란, 분전반이란, 방화벽이란 쭉쭉 나와 있는데 지하구 정도 그냥 읽어보시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만한 건 지하구에 들어가는 소방시설. 요거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 탐지 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 등 연소 방지 설비, 소자 탐통 유방이다. 이거 제가 법규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소방시설은 다 뭐 해야 된다, 우리? 강화된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 6가지 세팅해 주십시오.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 탐지 설비, 무선, 여기가 보면 통합감시시설, 유도 등,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연소 방지 설비까지. 여기 쭉 나와 있는 거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저는 얘를 좀 잘 보시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연결살수랑 똑같은 거예요. 연결살수도 제가 송수구에서 헤드까지, 연소 방지 설비도 송수구에서 헤드까지.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걸 굳이 나눠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나눠놓을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얘는 여기만 설치를 하는 거야.
근데 얘는요. 그렇지. 설치 장소가 다른 거야. 설치 장소. 지하구. 지하구. 아, 여기 지하가. 그죠? 지하가. 여기는 지하층이나 지하가. 연소방지는 지하구. 됐나요? 네, 이런 개념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챕터 19 소화 용수 설비입니다. 소화 용수 설비. 자, 이거는 이 개요만 읽어볼게요. 규모가 큰 건물, 고층 건물에 대해서 화재 발생 시 소화 용수가 부족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소화 작업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이와 같은 소방 용수의 부족을 채워주기 위한 방법으로 소화 수조,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한답니다. 즉 물을 갖다 쓸 수 있게 설치를 하는 거죠. 소화수조, 저수조, 채수구, 투입구 이런 개념들 나와 있습니다. 네,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여기 한 번도 기출문제 나온 적 없습니다. 소화용수 설비는 그래서 우리가 소화용수 설비의 종류에 뭐가 있는지 그 정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나중에 크게라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재난관리법입니다. 또 새로운 파트로 들어갈 거예요. 이 재난관리법은 이게 싫으셔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법이긴 한데 최근에 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예전에는 막 4문제, 5문제 막 이렇게 나오던 게 최근에 많이 줄었어요. 비중이. 한 문제, 한 2문제? 이렇게. 그리고 항상 나오던 부분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나오던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여기는 법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들 암기를 하고 이렇게 암기를 해라 라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조금 쉬었다가 새로운 파트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